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격 취득은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등록, 기본서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고, 앞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 55페이지, 기본서 55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기본서 55페이지에. 등록 절차라는 것은 등록은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됐는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법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업하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 시군구에 합니다. 시군구. 여러분들이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은 받아가지고 광진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합니다. 광진구라면 이 광진구죠? 네. 네, 광진구면 광진구청장한테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하냐면 등록관청에 하고요. 등록관청에 하면 곧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데 7일 이내에 걸립니다. 신청한 날부터 등록 처분 통지하는데 7일 이내 교도소 갔다 왔는지 확인하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고 등록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받아야 되는데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책임보험입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업하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법인은 2억, 개인은 1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뒤에 가면 이제 인장등록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개업공개사는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을 받아버리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장 등록을 해보니까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보정 설정은 무등록 중개업자일 때 등록 통지 받기 전에는 보정 설정 못합니다. 보정 설정하려면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등록 통지서 필요 없고 등록 신청하면서 거기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자, 이게 개업 절차인데요. 55페이지, 기본서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보면 지금 54페이지에는 시험에 나왔다고 안 돼 있고 55페이지에는 보니까 등록 기준 구비해가지고 26, 27, 28, 29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죠.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등록 절차를 봤습니다. 개업 절차.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지금 56, 57페이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서 57페이지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별표하시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 3개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다고요. 3번. 아마 처음에 공부하면 지금 이거 뭐 힘들 거예요. 책 찾았다가 프린트 받다가 힘들더라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3번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데요. 이 개인의 경우에는 중요하잖아요. 1번, 2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을 낼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 사인개업공개사, 즉 여러분들이 이제 되겠는데 대부분 99%가 이 공인중개 사인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개인은 실무교육 받고 그냥 사무소 확보하는 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은 서울만 있습니다. 서울에만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가설건축물 대장 없어요. 아예. 오래된 거는 가설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못한다 이 말에 못 차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는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사용은 가능한데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건축물 대장 없어도 그게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신규 분양하는 경우 그 사용승인은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말을 쓰고요.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 이런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준공검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삽교천 준공식에 갔다 와서 그날 궁정동에서 서가하셨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1979년도에. 저는 어릴 때 준공이 뭘까? 준공식이 삽교천 준공이 처음에 공사할 때 하는 게 준공일까? 끝나고 하는 게 준공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뭐냐고요? 준공이 시험 공사 시작할 때 하는 게 준공입니까?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입니까? 끝나고 하는 게 준공식이죠? 이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공사 끝나고 사용해도 된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게 4개가 똑같은 의미라고요. 똑같은 뜻인데 기타 법에서는 준공검사, 준공인가라는 말을 쓰고 사용승인은 건축법에서, 사용검사는 주택법에서 쓴다고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아직 주택법, 건축법 공부 안 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써도 된다고 이제 허가가 나왔으면, 인허가가 나왔으면 사용해도 된다고요.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 확보, 사용권 밑줄 치세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 지금 56페이지 기본서 밑에서 한 10번째 줄 사용권 파란색 돼 있잖아요. 56페이지 기본서. 밑줄 치놓으세요. 사용권. 만약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죠. 사용권이니까 남은 건물에 개업해도 된다 이 말이라고요. 꼭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제 요거보다는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 법인의 등록 기준 중에서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서 57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파란 글씨 다 적어놨잖아요. 중요한 거는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기본서 57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글씨체 파랗게 돼 있잖아요. 이거 파란색 맞나요? 제가 색깔 감각이 잘 없어서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색이죠? 파란색 맞아요? 특수법인은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은데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량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4개가 특수법인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이걸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농협은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위농협, 옛날 단위농협이라고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합니다.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른데 어쨌든 공인중개사, 제가 아까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고 했잖아요. 개업하려면.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는데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자격증 안 따고도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역농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증 따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사람, 회사입니다. 회사. 법적으로 사람. 민법에서 인에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법적으로 사람, 즉 회사입니다. 회사. 법인이 되려면은 상법상 회사인데요.
상법상 회사 이름 5개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는데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꼭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상법상 회사이면 되죠.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우리 기본서 57페이지 맨 밑에도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이거 아마 앞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이런 게 쉽게 회사를 차린다고요? 또 이거 자본금 이거 돈 없어도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잠깐 입금시켰다 빼면 되나 봐요. 돈 없다 해도 다 해주더라고요. 이게 자본금을 앞으로 좀 더 높일 예정인데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기본서는 58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58페이지 맨 밑에 줄에. 시험에 만, 뿐, 한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거의 X라고 했죠. 80% 이상. 근데 여기는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옵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로 나왔어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 법제 14조 업무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어요. 6개. 프린트 한번 봐요. 24번. 6개가 있다고요.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개가 있고요. 우리 기본서에는 5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기억, 미연 해가지고 6개 있죠. 주택, 상가,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다고요. 결론은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라고요. 중개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 그 6가지는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거는 90%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 우리 내드린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요것만 다 알아도 80점 받아요. 거기는 3번에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시험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나 X 이렇게 나왔고 대표자를 포함한 X 이렇게 출제됐고요. 3분의 1 대신에 2분의 1 이상 X. 옛날에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외국 사람이 자격증 따야 대표이사 될 수 있겠죠? 미국 법인이 들어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대형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 못하도록 하려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요?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시험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 있다.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계산하는 거. 7명의 3분의 1이면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잖아요. 7명의 3분의 1이면 아마 2.333명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사람을 2.3으로 못 쪼개니까 3명은 돼야 되겠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7명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X.
3명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됐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는 말은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있는 평사원 아니라고요. 이거 어쨌든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원 및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험에 전원 대신에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이건 똑같아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내장이 있다면 대장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등기부를 만들거든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무소 기준은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하니까 일단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번, 우리 기본서는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제외.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포함, 제외, 뿐, 만, 하나요 이런 거 유의하셔야 돼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신탁업자는 아니고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요. 특수법인. 여러분들은 특수법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 우리 기본서에 58페이지에 보면 상법상에서 제가 아까 5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5개 있다는 것 정도, 주식회사 말고도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상법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 그 교과서에, 기본서에 보면 애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드가 뭐예요? 이거 추가한다는 이야기죠? 그 추가하는 부분이니까, 보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애드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애드, ADD, 애드라고 있네요. 자, 61페이지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 기본서 61페이지 맨 밑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 자격증 있어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 특수법인 빼고는. 가로 안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뭘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자격증 취득해서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무 밑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제외한다는 말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돼, 그만두고. 그만 안 두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개업을 하면 상도에 어긋나잖아요. 나무 밑에서 좋은 물건 빼돌려 와서 자기 사무소에 와서 중개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국어적으로 따지면 또 말장난이라서 이게 어려운데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라는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이에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무소, 법인은 회사라고 했죠? 주된 사무소, 본사죠, 본사, 주된 사무소.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공법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장 해가지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빼고도 특별시, 광역시 빼고도 수원시는 특별시, 광역시 아닌데도 구가 4개가 있죠. 영통구, 건성구, 뭐 팔달구, 장안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입니다. 광진구는 자치구청장입니다. 광진구청장은 우리가 선거해가지고 뽑잖아요. 근데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임명직에 뽑은 게 아니고 비자치구라고 자치권이 없다고요. 예산 편성권도 없고요. 광진구 의회는 있지만 영통구 의회는 없습니다. 수원시. 자, 결론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하면 X라고, 무조건 구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법마다 이게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관청이라고 해요. 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법에서는. 법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 없으면 누구라고 했어요? 구가 없는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시장, 구 없으면 시장이고 구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이라는 말, 신고관청, 등록관청, 허가관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62페이지 등록신청서류입니다. 등록신청서류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보고 기본서 보고 힘들면 하나만 봐도 돼요. 또 하면 계속 볼 거니까. 이 서류보다는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는데요. 등록 기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제가 중요한 건 똑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게 중요하다 했다가 또 다음 강의할 때는 다른 게 중요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고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됐고요. 등록 신청 서류 내야 되고 실무교육 수료증 4본 제출해야 됩니다. 4본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본이라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원본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4본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횡령대학원 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입니다. 지금 현직 강사인데 그 동국대학교도 보니까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 원칙적으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디귿 여권용 사진입니다. 이게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도 지금 여권용 사진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여권용은 3.5 곱하기 4.5cm고 반명함판은 3 곱하기 4죠. 전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고요. 사용대차는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공짜로 사용하는 걸 사용대차라 하죠. 임대차는 차임, 월세를 지급하는 걸 임대차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외국법인, 요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도 추가로 우리나라 사람이 제출해야 되는 거 이 4가지는 모든 사람 다 공통적으로 제출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근데 특별히 외국인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노란 거 칠해놨는데요.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스스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따라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신원증명서,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적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거 제출할 필요 없어요. 등록관청,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록관청에 물어보니까 요즘은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대요.
전산망 주소 가르쳐 달라니까 자기 공무원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이트가 있대.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온대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확인한대요. 개업공개사들도, 이미 현업에 있는 분들도. 그 처음 개업하는 분들을 확인하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확인하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외국인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상법 614조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됩니다. 상법은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이것도 한번 시험에 출제됐다. 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한다. 7일 이내에. 기본서 지금 62페이지, 6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그 64페이지는 보니까 64페이지, 65페이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왔다고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전부 중요한 거는 시험에 몇 회 나왔다 이런 게 돼 있죠? 시험에 출제됐다고 돼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수료는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수 63페이지에 수수료. 6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는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거. 이거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네요. 응시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니까 시도지사가 재교부 한다 했잖아요. 좀 전에. 시도지사가 하니까 이거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시도조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1번, 2번에 있죠.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나 휴업, 폐업 뭐 이런 거는 처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처음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주잖아요. 분실하면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 내는 것. 자, 그 다음에 기본수 68페이지. 기본수 68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5번. 기본서는 68페이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시험에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중개업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시험에 등록증 재교부 X 출제됐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5번에 보니까 등록증 재교부 X라고 돼 있나요?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된다고요. 25번 찾았어요? 아마 처음에 이게 정신없을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되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어서 자꾸 보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하면 아마 좀 힘들 수 있어요. 따라가기가. 25번에 프린터 25번에 1번 재교부 X라고 돼 있잖아요.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재교부 사항은 통보 안 된다. 지금 오늘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등록사항 통보해야 된다고. 왜 통보하냐면 예를 들면 그러면 광진구에 11월 가령
13일 날 광진구에서 등록을 해놓고 성동구에 가가지고 이중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11월 19일 날 이중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중 등록, 또 한 번 등록을 신청했다고요? 이중 등록하면 안 되는데 또 한 번 등록 신청하면 성동구청장은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하죠. 그럼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준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중 등록을 해 줄까요? 아니면 반려할까요? 제가 이중 등록을 한번 신청해 봤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이런 경우 이중 등록 되겠어요? 아니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반려할까요? 이중 등록 해 줄까요? 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왜? 광진구청장이 다음 달, 지금 이날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음 12월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고요? 그럼 이 11월 19일 협회에 물어본다고 성동구청장이 협회 지부에 물어봐요. 등록되어 있는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면 아직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등록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등록이 돼, 이러는. 근데 11월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12월 19일 날 성동구에 신청했다면 이제 이미 협회에 통보되어 있겠죠? 그래서 등록을 안 해준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건 등록 신청 올 때마다 통보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공무원이. 이거 한 달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합니다. 1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기본수 69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일이 아니고 며칠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한다고 했어요. 며칠 이내? 7일. 7일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1번 찾아가지고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것만 하면 80점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9번에 1번 있습니까? 39번에 1번 몇 줄 지놓으시고요. 7일. 14일이 아니고 7일. 자, 다음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 조금 전에 제가 재교부는 통보 안 한다고 했죠? 재교부 분실했어요. 재교부는 통보할 필요 없어요. 이미 통보되어 있잖아요. 등록증 줬을 때 또 분실한 거 재교부했다고 통보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재교부든 교부든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재교부 통보해야 된다 X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 그 좀 전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개 봤잖아요. 재교부는 통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등록 신청 서류, 기본서 70페이지와 71페이지, 여기서 비교할 거는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이게 지금 70페이지 그 오른쪽 맨 밑에 등록 인장인, 요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 볼펜으로. 70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등록 인장인이라고 찾았어요? 70페이지, 기본서 70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네모 못 찾았어요? 70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그 다음에 등록인장인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도장처럼 동그랗게 해놓으라고요.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하는 거라고요. 등록 신청하는 거고요. 등록 신청하면 71페이지 이게 등록증이거든요. 그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동일하다. 종별 한번 찾아보세요. 종별이 어디 있냐면은 70페이지 여기 있네요. 종별이라는 건 종류별 이 말이에요.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원래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2개밖에 없다. 즉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옛날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은 신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별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71페이지에는 보니까 71페이지 등록증의 종별은 3개잖아요. 3개.
71페이지 그 종별에는 보니까 부칙개공이 있죠. 부칙개공, 줄에서 부칙개공,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혁공개사에 있죠. 부칙개공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어요.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한 걸로 본다고요. 등록증 찾아가라고 연락은 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 종별만 체크해 놓으시라고, 종별. 시험에 나왔어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개.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라고요. 3가지죠. 이게 지금 3개. 종별 체크해 놓으시라고, 종별. 71페이지 하고 70페이지 종별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우리 72페이지 맨 위에 등록의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 저는 실효를 등록 효력 소멸이라고 적어놨는데, 실효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식 한자. 실효나 효력 상실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거는 사망. 앞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 등록, 면허증이나 우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나 모든 자격증은 일신 전속적입니다.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양도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사망하면 운전면허 취소 안 돼도 그냥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됩니다. 우리도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그 등록은 없어지고 효력이 소멸된다고요. 법인 해산이라는 건 회사 없어지는 거예요. 법인 대표이사 사망하면 대표이사 교체하면 돼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다고 삼성그룹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회장을 교체하면 되죠. 근데 법인이 해산됐다는 말은 개인 사망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등록 효력 소멸되고요. 등록 취소돼도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스스로 폐업 신고해도 등록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런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 무등록 중개업자 유형은, 기억은 태생적 처음부터 무등록이고, 아예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도 안 따고 중개업하면 처음부터 태생적 무등록이고요.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등록 효력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이에요.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이든 후발적 무등록이든 모두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고요. 자,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인데요. 행정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계약 성립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어요. 매매계약을. 그러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네, 효력이 있다고요.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 대상일 뿐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한 건 효력이 없다고 하면 손님들은 그 개업공개사가 무등록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보고 매물 내놓고 해야 되겠죠? 그냥 간판 달고 있으면 그냥 내놓고 거래 성사되면 계약 효력은 있다고요.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받을 뿐이에요. 이걸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그건 효력 요건인데 이거는 무효는 아닙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이게 뭐냐면 서울의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40억짜리를 중개를 하고 보조원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아마 보조원 월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보니까 아마 5대5로 먹기로 했나 봐요. (40억짜리를) 중개하고 4억을 먹기로 했어요. 중개보수를 2억씩, 양쪽에 2억씩 받기로 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5대5로 먹기로 했으니까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하면 반밖에 못 먹잖아요. 중개보조원이. 그러니까 혼자 다 먹으려고 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컴퓨터로 PC로 출력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거든요. 중개사무소에서 출력하면. 그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으려면 도장도 찍어야 되고 도장 가지고 사장 가지고 나가는데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보조원 이름 적고 보조원 자기 도장 찍었어요.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의뢰인이 4억을 줬으면 되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못 주겠다 하는 이유가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조원이 말한 것보다 세금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세금 같은 거는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세금은 좀 더 물어봐야 된다. 확인하고 해야지. 그냥 세금 워낙 복잡해가 세무사도 잘 모르거든요.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1억 나온다고 했는데 3억 나왔다. 그 2억 네가 말한 거다. 2억 더 나와가지고 여기서 2억 빼고 나머지 2억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 다 달라고 소송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왜?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안에다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보조원 이름 적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기 때문에 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 욕심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조금만 반만 받았으면 될 텐데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못 받는데 업자가 아니고 우인한 교회에 한두 번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또 받아도 된다는 게 판례예요. 업자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그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업이라는 건 직업입니다.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해산되어야 되고 나서 중개업을 해야 무등록 중개업자다. 결격사유,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 시간 결격사유 할 텐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등록 취소 없어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사망했는데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자식이 대신하면.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허가받아놓고 아버지가 허가받아놓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건축주 변경 신고해가지고 건물 계속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자식이 대신해서 중개업 못합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라고요.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비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중. 우리 기본서는 74, 75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는 53번에 있어요. 53번. 53번에 표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5개 적어놨죠. 이 지금 5개 있잖아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 2개만 하면 되고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간 거 다 같이 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등록, 이중등록하고 이중소속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이중등록은 등록을 2번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하는 민원인 마음대로 개업공개사 마음대로 이중등록을 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해줘야 가능하죠. 시군구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시군구에서 이중등록을 안 해준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중소속은 양다리 걸치는 건데요. 양다리,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뭐예요? 2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거. 2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는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극단적으로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오전만 근무하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애 어린이집 가는 사이에 오전만 근무하겠다. 그래 놓고 오후에 또 다른 데 가서 오후만 근무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매물 빼돌려가지고 그쪽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상도에 어긋나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2군데 동시에 근무하면. 현실적으로 2군데 동시에 근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소속공인회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이중소속이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 이중등록, 이중소속 2개만 보면 되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에 나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는 둘 다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만 밑줄 치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서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등록 후 효력이 소멸된다. 등록 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사망, 해산, 폐업 신고, 등록 취소밖에 없었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 중개업자 아니라고.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기 전에 파산 선고 받은 상태에서 중개를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 후 효력이 소멸된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한 때는 자격취소가 아니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격정지라고 했죠. 자격정지.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어렵죠? 처음에 하신 분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마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과목의 특징이 공인중개사법은 처음에는 어렵다가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요. 이 과목의 특징은 민법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파면 팔수록. 왜? 민법이라는 건 사생활이니까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공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판례는 한 7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아까 무등록 중개업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게 판례라고요.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이거는 고득점 가능하니까요. 좀 힘들더라도 잘 참으시면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봐요. 항상 계약할 때고 뭐고. 저도 젊을 때는 막 부부싸움 하면 같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요즘은 잔소리 하거나 말거나 그냥 기를 막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또 기 막는다고 기 못 막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억지로 듣고 참고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금방 또 미안하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참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77페이지 결격사유, 이것도 등록의 결격사유도 매회 출제라고 돼 있죠? 매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결격사유.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장에 다 있다고.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